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를 맡고 있고 동시에 디지스트에서 겸직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IT 역사 관련해 가지고 거의 모든 IT의 역사나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세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이해하기 편하게 큰 덩어리로 한 3개 정도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15에서 20년 동안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윈도우 95로 대별되는 소프트웨어 혁명, 그 다음에 사용자는 기업이었어요.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생산성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식사회 혁명, 이런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2007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나오죠. 이때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이폰 나온 시기부터 지금까지가 대략 14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한 20년 정도 사이클로 보자면은 구글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로 대별되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퀄컴 같은 칩 같은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는 어디로 갔냐 하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까지 합쳐진 거대한 혁명의 바람이 불어난 것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럼 2021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사이클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이클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VR, AR 같은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로봇이나 IoT 같은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세계 전반에 진입을 해서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텐데,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해가 2021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역사하고 미래를 갖다 엮어서 보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데, 사실 강론 하나하나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은 꼭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양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7가지로 이렇게 찝어서 하는 거는 꼭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행운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운과 관련된 7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일단은 AI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AI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하고 AI 같은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 테크놀로지 속성으로 봤을 때는 AR과 VR이라고 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R, VR을 또 하나의 어떤 기술 카테고리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사물들과 함께 우리 이런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서 새로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o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얘기할 때 기술 개발은 오래 했지만 그동안 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꼽는데, 이제 진짜 로봇도 산업화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로보틱스, 여기에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는 기술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깔고 상하수도를 놔야지 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얘기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였냐 하면은 모든 게 공짜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미디어 확산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떼어놓고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대비하는 거를 약간 시간을 더 늦췄어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NKU를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옛날에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보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집에 앉아서 보고 계시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수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기술이란 것이 이렇게 수용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수용주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수용을 잘 못해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언제나 얼리 어댑터나 일부 사람들만 보던 것이 이제 모두가 다 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기술이 진보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여러분들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븐테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은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바꾸어 나가는 곳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등장한다는 건 아시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미래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실은 기술을 몰라도 그냥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거의 모든 것들이 테크놀로지하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테크놀로지, 기술, 세븐테크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걸어 다니면 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법이 쉬워지고 그걸 많이 쓸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이 싸지잖아요. 싸진 다음에는 이걸 운전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죠.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기술 하나하나를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은 다 수학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김미경 선생님하고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한테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경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신 교수님이세요. 사실 AI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진짜로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경정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을 모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일 유명한 책이죠. 메타버스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 관련된 것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으신 분이신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김상균 교수님을 모셨고요. 세 번째로 AR하고 VR 같은 경우에는 비브 스튜디오의 김세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김세규 대표님은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MBC에서 했었죠.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나다에 실제 VR AR 기술들을 접목해서 작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론을 많이 하는 교수님들도 되게 좋지만, 상당 부분 현실 감각을 가지고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현장감 있게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김세규 대표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분야는 그동안 지난 한 수년간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내신 분이세요.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을 모셨고요. 자타공인하는 IoT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이신 분이고, 무엇보다 원래 전문가들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잘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최재봉 교수님은 또 설명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하면은 가끔 이제 그 텔레비전에도 등장을 하셔서 외모도 워낙 독특하시기 때문에 라디오스타에도 나오셨던 로봇 스타죠.
한양대학교 한재건 교수님을 모셨어요. 이분 역시도 로보캅 시작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로봇 엔지니어이시기도 하시면서 역시 굉장히 또 설명도 잘 하시는 분이라서 로봇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분야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모셨는데요.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안 기술의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요. 진짜 설명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저희가 강사님을 모실 때 생각했던 것 중에 너무 교수님들만 하지 말자. 왜냐면 현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AR, VR 분야에 이제 김세규 대표님도 그래서 들어갔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론보다는 실제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이한주 대표님을 모셨어요. 역시나 설명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세븐테크를 너무나 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문의 경계를 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융합의 아이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서 다양한 걸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약간 본인들의 뿌리는 있을 거예요. 본인들의 뿌리라고 한다면 나는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공부한 걸로도 그렇고 나는 예를 들어 문과고 나는 예체능이고 나는 이과고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 시대가 이게 다 크로스오버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들어오시면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